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10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주택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정리 및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주택 재개발 투자를 위해서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주택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재개발 투자를 위한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항상 저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아래 내용을 머릿속에, 가슴속에 간직해서 꺼내두곤 하는데요. 즉, 리마인드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삼국지라든지 병법 관련 여러 가지 서적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재개발 투자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손자병법을 보시면 세 번째 장인 모공편에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말로 해석해드리면 바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이 바로 재개발 투자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바로 응용이 됩니다. 즉, 재개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적을 알아야 되는데요. 즉, 적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네요. 그냥 대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오늘의 대상은 주택 재개발 투자이고요. 다시 말해서 주택 재개발 투자 관련 핵심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머릿속에 꼭 정리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를 알아야 합니다. 즉 본인을 알아야 되는데요. 즉 부동산 투자 시에는 큰 돈이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재무적인 상태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고요. 나의 가용 투자 자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해당 투자 자금을 얼마나 시기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 아무런 실수나 실패 없이 정확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는 항상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이고 또 사람 간의 계약으로 모든 것이 성립하고 그것에서 계약을 정상적으로 완료하고 어느 정도의 기다림을 통해서 그리고 인내심을 통해서 시세 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개발 투자 관련해서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투자하려고 하시는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사업 진행 단계에 대해서 궁금한 니즈가 있을 경우 관할구청 지적과 또는 토지관리과 등을 확인해 보시면 보다 정확하게 정보를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주택 재개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요? 주택 재개발 사업이란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해서 주거 생활이 불편하고 공공시설이 불량한 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 주민들이 주도해서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 실시를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라고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보통 아래와 같은 지역에 시행되는데요. 총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하나는 정비 기반 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 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그리고 두 번째로 건축물이 노후 불량해서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 안에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세 번째는 철거민이 50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 시설의 정비가 불량해서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마지막 네 번째는 정비 기반 시설이 현저히 부족해서 재해 발생 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관련 절차는 보통 아래와 같이 크게 13단계로 구성되는데요. 우선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단계,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단계,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단계, 시공사 선정 단계, 사업 시행 인가 단계, 감리자 선정 단계, 분양 공고 및 분양 신청 단계, 관리 처분 계획 수립 및 인가 단계, 그리고 이주 및 철거, 그리고 착공 단계, 준공 인가 신청 단계, 그리고 준공 인가 단계, 이전 고시 및 청산 단계입니다. 재개발 사업 절차 안내에 대해서 이렇게
해당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재개발 사업 추진 절차에서 크게는 4개로 나눠져 있고요. 사업 준비,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 그리고 분양 관리 처분, 사업 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다음과 같았는데요. 우선 4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 조합 설립 추진의 구성에 대해서 머릿속에 정리해 두어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조합 설립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요. 세 번째로 사업 시행 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해서 머릿속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시죠. 그리고 재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이 필요한데요. 계략적인 사업계획서의 작성, 그리고 조합 정관 초안 작성 등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준비 업무를 하는 추진위원회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 있는데요. 약칭으로 도시정비법입니다. 해당 정비법을 보시면 제31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른 내용도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합 설립에 대해서 알아보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35조 조합 설립 인가 등에서 이 항을 보시면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추진위원회죠.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해서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 호는 해당 35조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여기까지만 캡처한 거니까요. 안 나오고요. 그리고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법인으로 등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38조의 조합의 법인격이 있는데요. 여기 이 항 보시면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사업시행 인가에 대해서 정리해 보자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계획서의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 군수에 제출하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정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3절의 사업시행 인가 등의 제50조의 사업시행 계획 인가가 있습니다. 여기 1항 보시면 사업시행자 이렇게 되어 있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정관 등과 그 밖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 군수 등에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 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항을 보시면 6항 7항이죠. 보시면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제25조 제1항 1호에 따라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항 보시면 지정 개발자가 정비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정리해 보자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새로 건설하는 대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키는 계획으로서 주택 등의 분양과 주민의 비용 부담을 확정하는 사업 절차로 사업 시행자는 계략적인 부담금 내역의 내용 및 분양 신청 기간 등을 주민에게 통지하고 30일에서 60일의 기간 동안 분양 신청을 받아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만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세대가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1주택을 공급하게 되어 있고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근거는 여기 제76조 관리처분 계획 수립 기준에 있는데요. 여기 6호를 1항의 6호를 보시면 1세대 또는 한 명의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 군수가 선정, 계약한 감정평가 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에서 산정한다고 하네요. 해당 근거도 여기 보시면 제74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사항의 1호 보시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 중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해당 여기 가에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 또는 재개발 사업 여기 보시면 시장 군수 등이 선정 그리고 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거는 이걸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주택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정리 및 소개합니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손자병법을 보시면 세 번장인 모공편에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말로 해석해 드리면 바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이 바로 재개발 투자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바로 응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대상을 알아야 되고요. 다시 말해서 주택 재개발 투자 관련 핵심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머릿속에 꼭 정리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인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나의 재무적인 상태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고요. 나의 가용 투자 자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해당 투자 자금을 얼마나 시기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 아무런 실수나 실패 없이 정확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겠죠. 두 번째로 주택 재개발 사업이란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해서 주거 환경이 불편하고 공공시설이 불량한 주거지역 대상으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 주민들이 주도하여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라고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재개발 관련 절차는 보통 다음과 같이 크게 13단계로 구성되는데요. 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단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단계, 조합 설립 인가 단계, 시공사 선정 단계,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 단계, 감리자 선정 단계, 그리고 분양 공고 및 분양 신청 단계, 그리고 관리 처분 계획 수립 및 인가 단계, 이주 및 철거 그리고 착공 단계, 준공 인가 신청 단계, 준공 인가 단계, 마지막으로 이전 고시 및 청산 단계로 이렇게 13단계로 구성됩니다. 그 중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총 4가지입니다. 하나,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머릿속에 정리해 두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 조합 설립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세 번째로 사업 시행 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네 번째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해서 머릿속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글과 영상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글과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와 영상을 남기는 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일 1블로그는 제 블로그에 남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시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